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기사가 나왔는데요. 아마 요새 분위기를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뽑아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중,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공급 물량 추계 수준 그치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의 방점, 사업별 공급 물량 제시 그칠 것 우려 나와. 부지 정하지 못해 목표 물량 수정 작업. 이게 그냥 다 이제 정치랑 언론 쪽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는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엉망으로 꼬여 있습니다. 뭐 누구는 올라간다, 누구는 내려간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각자 도생이고, 각자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은 시대로 와버렸는데요. 자, 보시면은 공급 대책 발표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과연 그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공급 대책은, 공급 발표는 지금 나올 대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겠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더 예뻐, 네가 더 예뻐. 서로 싸우고. 내가 더 잘생겼어, 네가 더 잘생겼어. 서로 싸우고. 그래봤자 평가는 남들이 하는 거죠. 평가는 시장에서 합니다.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장의 거래와 가격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전 정부에서 공급 발표는 충분히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합니다. 다 기억 못하세요. 200만 호가 아니고요. 다 합치면 500만 호 정도 될 겁니다. 다 기억도 안 나요, 이제. 의미도 없고요. 공급 발표는 누구든 합니다. 저도 뭐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운영이 됐던 게 부동산 발표 정책이었죠. 공공재개발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으세요?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재건축 현장이 몇 개나 됩니까? 둔촌주공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문제예요. 둔촌주공이요. 분양가 상한제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됩니다. 다들 아니다 아니다 하겠죠. 전문가들이 나서서 원인을 분석하겠지만 그렇게 막 거창한 변명 필요 없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니고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었으면 그리고 이제 대출 잘 나왔으면 그거 다 끝났어요 이미. 건설사가 바보입니까? 시행사도 바보 아니고 시행사는 조합이죠. 시공사도 바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앞으로 공급 물량 추계 그러니까 공급 발표를 계속 하겠다는 건데 의미가 있을까요? 자, 지금 당장 공급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보다 현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저를 함께 해주신 분들, 저희 멤버십 분들도 계시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시는데,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고 여태까지 결과가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부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주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제 얘기하고, 저는 저대로 행동하고, 여러분이 생각이 다르다면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몇 년 지나면 결과는 서로 다르겠죠. 참고로 저는 지금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전월세 시장이에요. 전월세 시장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당장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올해 전세 월세 시장이 또 엉망이 되고 월세 시장은 이미 작살났어요, 여러분. 통계를 자꾸 안 내버려져서 그렇죠. 그럼 전세 시장 차례인데 지금 공급 발표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물론 지금 당장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면은 물건이 좀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단기간 내에 많이 나올 겁니다. 전 그 물건 샀으면 좋겠는데 겁나서 그 얘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제 막 서로 뜯어 죽일라 그래가지고 어쨌건 그런 정책 발표 미리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5월 10일부터 할 거라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5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안 팔면 종부세 때려 맞습니다. 종부세 때려 맞고 나서는 가격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물건을 내놓을지 모르는데 뒤로 갈수록 일단 전세 시장을 필두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 물량 발표를 한다? 어떻게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운다? 의미가 있을까요? 3기 신도시가 계획이 다 끝나고 토지 보상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때입니다. 3기 신도시요, 여러분이 까먹어서 그렇지, 지금 그 LH 투기 사태에서부터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뭐 유물 나온다, 원주민들 죽는다, 뭐 진짜 그 토지 보상금 때문에 부동산이 더 오른다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야 겨우 잠잠하고 물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급 발표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상한 게 되는 거죠. 3기 신도시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지금부터 인허가 때리고 지금부터 빨리 해봤자 공급은 수년이 걸립니다. 인허가 때리면 3년 걸리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부터 진행해봤자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15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안전진단 면제는 또 안 하겠다면서요. 그러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발표가 주를 이룬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원래 정치한 건 이런 겁니다.
저처럼 시장을 냉정하게 보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렇게 팔로우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능력차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는 일이 있으시고 여러분 일상이 바쁘시고 여러분 가정이 있지만 전 제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 싶으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되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다주택자 양성해야 되고요. 건설사한테 분양가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걸려있는 규제 다 풀어야 됩니다. 시장이 요동을 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세요. 시장이 요동을 칠 거 맞습니다. 제 말대로 하면은 시장이 요동을 칠 겁니다. 그런데 안 할 거잖아요. 안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못 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님이 그쪽 스타일이 아니세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고 더 넓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제가 말한 걸 하실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방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안 했을 시에 만약에 시장이 뒤로 갈수록 안정이 되면 전 할 말이 없는 거죠. 맞죠? 근데 저는 이러나 저러나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을 길게 봤을 때 제 말대로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시장 가격에도 좋고 모두에게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안 하고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부작용이 발생하는 시점에 가격의 변동폭과 사람들의 절망감은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는 정말 듣고 싶은데 얘기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을 보완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를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럼 이쪽으로 가면은 결국에는 옛날 정책을 연달아서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주로 펼치겠다는 이미지가 벌써 생겨버리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여러분, 정말 그럴 만도 한 게, 제가 이해하는 게 뭐냐면은, 아직 인수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심했어요. 정말로. 제가 봐도 심했어요. 기사가 도배가 됐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부동산이 오른다. 인수위 발표 때문에 재건축 심리가 살아나서 강남 3구랑 용산이랑 다시 올라간다. 몇 주 만에 다시 상승을 한다. 여태까지 겨우 잡은 시장 다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모든 걸 이끌어가면서 사람들이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수위 측에서는 대선에서 별로 차이도 안 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담감이 없을까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전 왜 그러냐면은 좀 속편한 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사석에 가서나 아니면 제 감정적인 얘기하면 별의별 얘기 다 하죠. 뭐 저딴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서민 죽이는 행위다. 이렇게 하면 부동시장 다 망가진다. 저렇게 하면 부자만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제 감정의 영역이지 사실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단어 쓰시네요. 신중. 아니 5년 동안 어차피 개판으로 해놓은 걸 신중하게 풀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마당에 잡초가 막 났어요. 그거를 신중하게 하나하나 뜯어보세요. 하나 뜯고 두 개 뜯는 동안에 저쪽에 다시 하나 나고 저쪽 가서 뜯고 있으면 다시 하나 나고 지뢰밭이에요. 지뢰를 하나하나 조심하게 뽑아요. 그럼 지뢰를 뽑다가 또 지뢰 밟고 지뢰를 뽑다가 또 지뢰 밟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뢰밭은요 다 터뜨려 버리거나 잡초밭은 한 번 다 뒤집어 엎는 게 빨라요. 그런데 거기에 신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신중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시장엔 별로 좋지 않아요.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단기간 내에 여태까지 잘못된 거에 대한 진통 효과로, 역효과로 요동치는 거 한번 겪고 장기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수급을 잡으면 상당 폭의 조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이 정말 잘못되었으니까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가겠다고 한다면 시장은 방향을 바꿀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의견은 어때요? 물론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나오거나 지금처럼 대출 규제 여파로 시장이 굳어있는 기간은 좋아요. 조정 기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왔는데 인수위에서 언론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도저히 바꿀 수가 없어서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한다면 시장이 옛날에 왔던 방향 그대로 갈까요? 바뀔까요? 왜 바뀌어요?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주사위 이론이랑 똑같은 거예요. 짝이 4번 나왔으니까 인간적으로 홀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시장 요소가 올라갈 거면 올라가는 거고 시장 요소가 내려갈 거면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 계속 부동산을 지어요. 강남이랑 서울에다가 싼 가격으로 집을 계속 때려지어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겠죠. 계속 내려가요 진짜로. 왜? 전부 다 새 아파트로 가니까. 그리고 새로 지어대면서 분양가를 낮춘다고 생각을 해봐요. 강남 서초에다 새 아파트 짓고 지하철 만들어주고 학군 만들어주면서 분양가를 막 34평짜리를 5억, 4억, 3억, 2억 계속 낮춰요. 국가에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쭉 내려가다가 내려올 만큼 내려갔으니까 다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계속 내려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계속 짓는데? 계속 내려간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려가다가 내려갈 만큼 내려갔으니까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에요. 투자자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데 매매가는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오르는 타이밍이 온다면 뭐냐면은 집을 사서 전세 넣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전세 수요가 도저히 소화가 안 되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로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판단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승자가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가면은 결국 장기적인 그림을 봤을 때 이런 골고루 소화시켜줘야 되는 골고루 해결해야 되는 망가져 있는 수급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은 이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5월달 이후에 자세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랑 같이 한번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